경기 결과표만 보면 모든 걸 다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기들이 있다.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는 장면이 보인다.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멀티골을 기록한 것도 보인다. LAFC가 차갑고 날카로운 역습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장면도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 손흥민이 잘했다. 마르티네스가 폭발했다. 경기는 끝났다. 하지만 아니다. 전혀 그렇게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들, 특히 나처럼 선수 생활 내내 최전방에서 살아온 이들이라면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골을 넣은 선수가 반드시 그 경기를 지배한 선수는 아니다. 마지막 슈팅으로 문을 닫아버린 선수는 따로 있을지 몰라도 그 문을 미리 활짝 열어젖힌 선수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기에서 그 역할을 한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의 골을 이야기할 것이다. 맞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서 경기장의 공기 자체를 바꿔버릴 만큼 날카로운 일격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그날 손흥민의 경기력 중 표면만 본 것이다. 내가 진짜 인상 깊게 본 건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다. 내가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게 된 건 그가 어떻게 상대 수비 시스템 전체의 리듬을 흐트러뜨렸는가 하는 점이었다. 어떻게 동료들, 특히 마르티네스가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단순히 한 장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선수의 클래스다. 초반에 LAFC는 전혀 편한 흐름이 있지 않았다. 상대는 높은 강도로 들어왔고 강한 압박을 걸었고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LAFC가 숨을 고르게 둘 틈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이런 흐름은 많은 공격수들을 급하게 만든다. 공을 받으면 압박이 바로 들어오고 고개를 들면 상대 유니폼이 코앞까지 와 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결정을 강요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원하는 그 혼란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만큼 차가운 선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사라지지도 않았다. 상대가 강요하는 조급함대로 플레이하지도 않았다. 손흥민은 상황을 읽었고 기다렸고 정확한 순간에 상대를 찔렀다. 위대한 선수들이 늘 해내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단지 경기 안에서 뛰는 것이 아니다. 경기를 읽는다. 상대가 언제 너무 높이 올라오기 시작하는지, 미드필드에 언제 틈이 벌어지는지, 언제 한 번의 전환이 상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감지한다. 손흥민의 선제골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다. 그건 경기의 흐름을 찢어놓는 칼날이었다. 그 골 직전까지의 상대는 자신들이 리듬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들이 경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믿었다. LAFC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가 넣는 골 하나는 단순한 1대0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상대의 확신을 망가뜨린다. 압박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던 팀을 순식간에 쫓아가야 하는 팀으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경기를 쫓아가기 시작한 팀은 원래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공간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부터 손흥민은 경기의 나머지 흐름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내가 손흥민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그는 절대 한 역할에만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공격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역에 있을 때만 위협적이다. 어떤 선수는 수비 뒷공간이 있을 때만 날카롭다. 어떤 선수는 공이 계속 몰려올 때만 살아난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마무리하는 선수일 수도 있다. 수비 라인을 벌리는 선수일 수도 있다.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경기를 조립하는 선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처럼 역할을 계속 바꿔가며 경기를 흔드는 능력 때문에 상대 수비는 끝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 점은 마르티네스의 골로 이어진 장면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 겉으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마르티네스가 혼자 만들어낸 원더골처럼 본다. 공을 잡고 길게 치고 나가고 속도를 올리고 공간을 돌파한 뒤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 젊은 스타가 혼자 폭발한 순간처럼 보인다. 물론 마르티네스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장면은 마르티네스가 진짜로 치고 나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잡혀 있었다. 그 장면을 세운 건 손흥민이었다. 핵심은 손흥민이 내려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격수가 내려와 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단순한 빌드업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 내려오는 움직임은 전술적인 칼날이다. 그는 상대를 자기 자리에서 끌어낸다. 미드필더들에게 결정을 강요한다. 자신을 따라오면 뒷공간이 열리고 따라오지 않으면 손흥민이 몸을 돌려 전방을 향해 경기를 열어버릴 수 있다. 수비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리고 수비가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순간 공간이 생긴다. 그 장면에서 손흥민은 중앙 쪽으로 내려와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았고 마치 미드필더처럼 전진 과정에 관여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반사적으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시선이 손흥민에게 쏠렸다. 그를 앞을 보게 놔두면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는 반걸음 더 내려섰다.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반걸음은 치명적이다. 손흥민이 압박을 벗겨내고 마르티네스에게 패스를 넣는 순간 그가 동료에게 준 건 단지 공 하나가 아니었다. 그가 준 건 공간이었다. 시간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넓은 잔디였다. 방금 전까지 손흥민에게 끌려가며 흐트러진 상대 수비 구조 그 자체였다.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마르티네스 앞에 넓은 공간이 있다고만 본다. 하지만 그 공간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손흥민이 만든 것이다. 손흥민이 상대의 압박 라인들을 아래로 끌어내렸다. 손흥민이 상대 미드필드의 위치를 이상적인 자리에서 떼어냈다. 손흥민이 균형처럼 보이던 상황을 마르티네스가 몸을 열고 정면을 바라보며 달려들 수 있는 전환 상황으로 바꾸어 놓았다. 바로 그 점이 가장 값진 부분이다. 축구에서는 공을 받는 것과 좋은 조건에서 공을 받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어린 공격수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등을 진 채로 압박 속에서 두 명에게 둘러싸여 공을 받으면 평범한 선수처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앞을 볼 수 있는 자세로 수비가 아직 완전히 붙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무질서해졌다는 감각을 가진 채 공을 받으면 그 선수는 폭발할 수 있다. 그날 마르티네스는 정확히 그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손흥민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패스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공을 내준 뒤에도 손흥민은 계속 움직였다. 그리고 바로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상대의 수비를 찌른 두 번째 칼날이었다. 좋은 센터백이라면 마르티네스가 공을 몰고 전진하는 순간 시선을 완전히 볼 소유자에게 고정하고 슈팅 각을 지우거나 측면으로 내몰 수 있는 접근 각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비수가 손흥민을 잊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그는 손흥민이 위험 지역으로 가속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 1초라도 시선을 놓치면 손흥민이 마무리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수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다. 망설임이다. 딱 한 템포만 머뭇거려도 센터백은 마르티네스를 향해 충분히 강하게 나가지 못한다. 눈은 공을 가진 선수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손흥민 때문에 둘로 쪼개져 있다. 한 선수를 막으면서 동시에 다른 선수를 두려워하는 순간 수비는 이미 반걸음 늦은 것이다. 그게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수비수들과 나누는 언어다. 공을 많이 만질 필요도 없다. 그저 정확한 위치에 존재하면 된다. 상대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손흥민은 그 부분에서 너무나 뛰어나서 때로는 마지막 터치를 하지 않고도 장면 전체를 결정해버린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장면을 본 뒤 이 골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손흥민의 지분이 훨씬 크다 고 말하는 것이다. 맞다. 마르티네스는 드리블도 좋았고 마무리도 좋았다. 하지만 는 손흥민이 내려와 공을 받는 순간부터 상대는 이미 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구조에서 졌고 시선 배분에서 졌고 손흥민 같은 선수를 따라가다가 벌어진 공간을 제때 메우지 못한 데서 졌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르티네스의 성장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한다. 나는 그의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본다. 심리적인 부분도 크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선수, 중요한 순간에 냉정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안고 있는 선수는 이후 경기들에서도 그 두려움을 끌고 들어오기 쉽다. 겉으로는 여전히 뛰고 슈팅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아주 작은 목소리는 계속 말한다. 이번에도 망치면 안 돼. 그 목소리는 공격수를 죽인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와 함께 뛰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제대로 움직이면 공이 온다는 믿음이 생긴다. 더 이상 경기장이 혼자 허우적거리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공격의 흐름을 이끌어주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공간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결정이 공포에 짓눌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끝내버리자 는 사냥꾼의 감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게 진짜 스타들이 동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들은 자기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다. 주변 선수들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선수를 팀 전체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진짜 위대한 선수는 자기 옆에 있는 선수들을 더 위협적으로 만드는 선수다. 그리고 손흥민은 LAFC에서 정확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골만 가져오는 게 아니다. 구조를 가져온다. 질서를 가져온다. 믿음을 가져온다. 젊은 선수들이 기대어 자신들의 최고의 축구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전술적 중심축이 되어준다. 그래서 나는 마르티네스가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다른 선수처럼 보인다고 해서 놀랍지 않았다. 젊은 선수가 손흥민 같은 선수 옆에 서게 되면 단지 움직임만 배우는 게 아니다.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배운다.
공만 보지 않고 수비수의 등을 잇는 법을 배운다. 언제나 먼저 가속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배운다.